국내에서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 지역 능동 감시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근로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조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공항노조는 성명에서 소독제와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8월 수인선 개통에 맞춰 분당선과 직접 연결해 왕십리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인선과 4호선 직결 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는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능동 감시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중국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에 나선 시민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좀 답답하기는 한데 무한폐렴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쓰고 나왔어요. 마스크랑 손 잘 씻는 거랑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버스 손잡이나 공공 손잡이는 장갑 끼려고요. 인천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20곳에 보호복과 마스크도 긴급 지원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능동감시자는 모두 28명입니다. 확진 환자 밀접 접촉자 10명, 유증상자 8명, 보건소 신고자 10명 등입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방문력 확인하고 체온 측정, 의심 환자 색출하고 접촉자에 대한 1:1 전단 인력 배치, 역학조사, 격리시설 이송 등 선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중국 후베이 지역 방문자와 중국 방문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잠복기를 고려해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의심 증상자는 즉시 교육청이나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개학한 학교에는 예방교육과 방역소독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졸업식이나 대규모 연수 등의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기침 예절 지키기와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항철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동차 방역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내 시트와 벽면, 바닥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고객 접촉이 많은 손잡이와 출입문 주변 등은 살균 소독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14개 역사의 엘리베이터 버튼과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자동 발매기 등은 매일 2회 이상 소독과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공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일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수립한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소독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승강장과 대합실, 전동차 안에서 안내방송을 활용해 감염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자체 대책반을 24시간 가동체계로 전환하고 역사와 열차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부는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지부는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현재까지도 소독제가 비치되지 않고 있고 상주 직원들은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소 노동자와 카트 노동자는 기존 업무를 하지 못한 채 알코올 소독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와 방역 인력을 확대하고 직원에 대한 이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 서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방역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서구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자 긴급 회의를 열고 유증상자 현황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서구는 방역을 강화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선별 진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5개 반으로 구성된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꾸려 24시간 가동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도 의심 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등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개인보호구와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등을 배부하고 옹진군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옹진군 내 선별진료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유일합니다. 인천에서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이르면 오는 8월 개통할 예정인데요. 수인선 개통에 맞춰 분당선과 직접 연결해 왕십리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수인선과 4호선 직결 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을 가려면 최소 한 번은 갈아타야 합니다. 용인, 기흥이나 성남, 분당은 최소 2번씩 환승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이런 문제가 이르면 오는 8월 해소됩니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에서 오이도까지 2단계 구간이 완성돼 운행 중입니다. 4호선과 분당선도 운행 중이어서 한양대에서 수원까지만 연결하면 직결 노선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급행 기준으로 인천에서 수원까지 53분, 왕십리까지 129분에 갈 수 있습니다. 급행 6회를 포함해 하루에 총 88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용역을 진행한 인천시는 이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과 수도권 남부 시민들이 그동안 갈아타는 그런 불편 없이 서울 강남과 왕십리까지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수인선과 분당선 직결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성사될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없고 열차도 한 편성당 6량이 운행하는 동일 방식이라 시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인선과 4호선 직결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4호선은 한 편성당 10량이 운행하는데 수인선 일부 구간은 최대 8량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0.28에 불과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인천역을 약 40m를 확폭을 해야 되고 승강장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977억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은 BC값이 0.28에 불과해서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직결 운행에 투입하는 급행 열차는 오전과 오후 각각 3회씩 운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죽전까지는 안산과 수원, 기흥 등 20개 역에 정차하고 이후 왕십리까지는 각 역에 정차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경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횟집에 있는 수족관 전기 히터봉이 과열되면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수족관과 전기 히터봉 등이 불에 타면서 13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4시 2분경에는 서구 불로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화문과 주변에 쌓아놓은 폐지 등이 불에 타면서 1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9시 52분경에는 부평구 부평동 4층짜리 빌라 옥상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빌라 옥상에 쌓아놓은 쓰레기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되었으며 장독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10시 59분경에는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농자재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비닐하우스 한 개 동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124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20분경 옹진군 대청면 대청보건소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여성이 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인천 소방본부 헬기를 이용하여 내륙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는 8,39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38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0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68명 중에 31명이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있어 소화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불이 났을 때 주변에 소화기가 있더라도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인천의 공공의료 현실은 어떨까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 병동 한 곳이 텅 비었습니다. 간호사 수급이 안 돼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으로 전국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데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처우 역시 원인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신규 인력 100명을 확보해 3월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또한 이달 초 응급진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하반기엔 심내혈관센터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공병원이 그 취약한 계층들의 의료의 서비스를 맡아주는 이런 역할에 한정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그런 필수 중증 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병원으로서 병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간호사 구인난의 재정난이 겹쳐 중환자실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엔 응급실마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구멍이 났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재개원은 미정인 채 수익사업으로 60억을 들여 장례식장을 지었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 국립대 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두 곳뿐입니다. 게다가 부산의 경우 제2의료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관련 기재부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공공병원 병상수와 의사수, 간호사 수 모두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 인천이 가장 낮았고 오히려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인 치료 가능 사망률 역시 인천은 48.8%로
전국 평균보다 2.5%, 경기, 서울보다는 각각 3.9, 8.4%가 높았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부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 활용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5년간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하나인 제물포 거리입니다. 근대 개항의 중심지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슬럼화가 진행됐습니다. 6년 전 이곳에 맞춤 양복점을 개업한 김주현 대표. 제물포 출신 김 대표는 오랜 시간 비어있던 건물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들어왔을 때 포스터가 있었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1993년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운영됐던 곳인데 굉장히 습하고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먼지도 엄청 퀴퀴하게 막혀 있던 공간이었죠. 인천시가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총 71개 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1차로 10개 팀을 선정했고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2팀을 뽑습니다. 15일 열린 경진대회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그 지역 사회 청년들과 엄마들이 함께 조금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잘 사는 책방이라는 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조금 좀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종 선정작에는 향후 5년간 LH 소유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천시는 인테리어와 필요한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 같은 그 프로젝트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5개년 동안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쌈지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등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인천 전역에 방치된 빈집은 총 3,900호. 시민이 낸 아이디어가 원도심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562억 8천만 원으로 노후 경유차 약 3만 5천 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특히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조기 폐차 후 중고 경유차 재구매를 막기 위해 조기 폐차 시 기본 70%, 경유차 제외 차량 신차 구매나 신규 등록 시 30%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인천 지역 사건 사고 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큰 사건 사고 없이 지역 치안을 유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455건이 발생해 480건이었던 전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전체 112 신고도 2,684건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는 42건 발생해 연평균 100.8건과 비교해 5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